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수포자, 수학 포기자는 없다. 수학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제목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포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수학을 포기한 자, 이것의 줄임말이에요. 제가 재직 중인 대학에도 수포자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부터 수학을 포기했냐? 그럼 역사와 전통이 길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이미 수포자였다. 중학교 때 포기했다. 고등학교 때 포기했다. 네. 시기는 다르지만 아무튼 수포자인 상태로 이미 대학에 와요. 네. 심지어 수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들에서도 나 수포자인데 이과 왔다.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건축, 인공지능, 기계공학, 전자공학, 수학을 피해갈 수 없는 과목들 아니에요. 또 사회과학 중에서는 경제학 이런 것들, 경영학, 수학을 피해갈 수 없어요. 네. 계량경제학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서 수학을 포기한 상태에서 그거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은 너무 궁금해가지고 막 물어봐요. 왜 포기했어? 언제 포기했냐는 이미 물어봤으니까. 왜 포기했어?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말들이 많은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수학적 지능은 타고나야 되는데 교수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수학 머리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런 대답을 들으면은 사실 교수로서 속이 약간 부글부글 이제 끓기 시작합니다. 근데 애써 억누르면서 다시 이제 좀 질문을 하죠. 대화를 좀 이어가야 되니까.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그러면은 자신에게 수학적 지능, 즉 수학 머리가 없다고 결론에 내렸냐 이렇게 이제 또 물어봐요. 그러면은 학생이 또 어떻게 대답하느냐? 저 계산이 느려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수 있어요. 계산이 느려요. 문제를 시간 내에 못 풀어요. 시간 내에 못 푼다. 50분 내지 60분 안에 예를 들면 20문제 풀어야 되는데 또는 30문제, 25문제 풀어야 되는데 못 푼다 이거죠. 그래서 포기했다. 또 문제를 보고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사실 이거는 국어를 수학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국어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포기했다. 또 풀이 과정을 외워야 되는데 너무 많다. 그러니까 공식이 많다는 얘기죠 이거는. 외울 공식이 너무 많다. 수학이 암기 과목이다. 심지어 어떤 학원의 강사분들 중에서는 유명한 학원의 강사분들 중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제 시험을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대요. 또 재미가 없다. 교수님 다른 건 모르겠고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비슷한 이유에서 수학을 포기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이유들로 제가 열거한 이런 이유들로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지금까지 언급된 수포자들의 이 답변을 하나씩 좀 뜯어보면은 한국 교육, 그 중에서도 한국 수학 교육의 문제점이 아주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나 있거든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한국 교육은 제한된 시간 안에, 한국과 수학 교육이죠. 제한된 시간 안에 주어진 문제의 정답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수학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과목 중에서도 수학이. 보통 1시간, 50분, 40분 내에 주어진 문제의 정답을 찾아야 돼요. 한 20문제, 30문제 풀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느린 사람은 엎드려 뻗네요. 그래서 아까 계산 속도 느려요 이런 말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계산 속도가 마치 수학 실력인 것처럼 둔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계산 속도가 수학이에요? 컴퓨터라는 이름 자체가 컴퓨터 계산기 아니에요. 컴퓨터가 해주면 되잖아요. 기계가 해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계산은. 우리 인간이 공식을 잘 만들 수 있고 공식을 논리적으로 잘 표현할 수만 있으면은 계산은 컴퓨터가 더 정확한데 못하라 사람이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수학은 마치 지금 계산 속도 경쟁이란 말이죠. 계산 속도 빠른 것이 수학 잘하는 것일까?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해요. 사실 이거는 수학이 무엇이냐 이런 철학적인 질문에도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학은 계산이 아니에요. 수학이 어째서 계산입니까? 말이 안 되죠. 수학은요 이런 겁니다. 이 세상과 자연, 그 다음에 우주 만물에 깃들어 있는 규칙과
패턴을 발견해야 수학이에요. 그리고 그런 규칙들을 자신만의 언어나 어떤 상징적인 기호, 때로는 뭐 그림, 이런 것들로 표현해내고 설명해내는 학문입니다. 이게 수학이에요. 정답 찾기, 계산 속도 경쟁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수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호들이 뭐 별도로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뭐 대수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호들 쓸 필요 없단 말이죠. 그게 수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들 중에 수학자들끼리 어떻게 뭐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사회적 약속이죠. 그렇게 그냥 만들어 놨을 뿐이지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처럼 이제 글로벌화가 되기 전에 또 아주 오랜 옛날에는 동양 문화에서는 동양 문화대로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도 수학자들 있잖아요. 과학자들 있고 예전에 뭐 기술자라고도 불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그 수학을 표시하는 기호들이 따로 있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유럽은 유럽대로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죠. 거기는 그쪽대로 표현하는 거 따로 있었던 거고. 아라비아 그쪽 아랍 쪽에서 표현하는 거 따로 있었던 거고. 이집트에서 했던 거 따로 있었던 거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기호를 쓰는 것 뿐이죠. 더 중요한 거는 우주의 자연 만물의 세상의 규칙과 패턴을 발견하는 거지 기호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 자연의 규칙, 우주의 패턴을 그림으로, 말로, 기호로, 상징물로, 몸짓으로 표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춤추면서도 수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림 그리면서도 수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막 음악하면서 수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자연의 규칙, 세상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고 추론을 가능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러면 다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미술가 사실은 수학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수학적 사고를 가지고 디자이너 수학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꼭 수학자 또는 뭐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 뭐 논리학자, 암호학자, 인공지능 뭐 이런 사람들, 뭐 물리학자들 이런 사람들 수학하는 게 아니고 그림 그리고 춤추고 체육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스포츠를 하고 이런 사람들도 수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수학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공교육을 통해서 12년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우는 수학은 이게 수학이 아니에요. 그냥 계산입니다. 계산. 산수 배운 거예요. 산수.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부끄러워요. 수학을 배우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12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잘 푸는 법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산수, 계산 빨리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잘 푸는 사람, 계산을 빨리 하는 사람이 됐다고 해서 이 세상과 자연과 우주 법칙, 규칙, 패턴을 이해한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계산 빨리 한다고 해서 우리가 컴퓨터보다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보다 더 빨리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미 뭐 진작에 계산기가 나온 게 벌써 한 200년 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작에 역전됐어요. 근데 그러고 있단 말이죠. 또 오히려 학교에서 내주는 수학 문제를 못 풀어도 즉 학교에서 내주는 이런 계산 문제 못 풀어도 세상과 자연과 우주의 규칙과 패턴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만의 언어와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오히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죠. 수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죠. 논리적인 사람이죠. 근데 우리 공교육은 이런 진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을 오히려 무시해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당연한 귀결인 것 같아요.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진짜 수학을 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가짜 수학, 계산하는 수학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을 인정하니 어떻게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겠어요. 다음으로 지적하고 싶은 거는 한국 수학교육은요 자연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공식을 외우는 걸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암기 과목이라고 말할 정도로 수학이 어떻게 암기 과목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그것이 어디에 써먹는지도 모르면서 수학 공식을 그냥 막 외웁니다. 그것도 그걸 외웠나 안 외웠나 막 시험 보죠.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막 시험 봐요. 그걸 또 평가에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시 제도에서 이런 거를 평가에 반영하니까는 결국에 외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대학에 와서 필요한 능력이 수학적 사고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수리 영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거를 검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수리 영역에서 정말 수학적 사고를 검증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은 이제 대학대로 고민이겠지. 수리 영역에서 수학적 사고를 검증해야 되는데 수리 영역은 계산하는 능력을 검증하고 있고 실제 수학적 사고 능력을 검증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막 어떻게 보면 또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외웁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외워야 되는구나라는 고정관념을 그냥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외우고 초등학교 가야 돼. 딴 애들 다 외우고 와. 막 이러죠. 엄마들이. 9구단 외우고 그도 모자라서 요즘에 막 19단? 아유, 저는 19단 안 해봤어요. 저는 19단 못 외워요. 안 해봐가지고. 19단 외워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그 어린 아이들 7살짜리 아이들이 그거 어디다 쓰는지 알까요? 다 커서도 9구단 어디다 쓰는지 모르는 사람들 태반인데 어린아이들이 19단 외웠는데 그 19단 어디에 쓰는지 알고 외우냐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걸 왜 외워야 되냐 어디다 쓰는지는 사실 뭐 관심 없어요. 안 알려줍니다. 그냥 외워야 되니까 외우는 거예요. 아주 그냥 순환 논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교 가서는 이제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 푸는 거를 그냥 무한반복. 이 얼마나 지겨워. 그러니까 풀고 또 풀고 숙제 내주고 사실 똑같은 계산 방식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만 이해했으면은 굳이 또 할 필요 없거든. 근데 그냥 계속 풀고 또 풀고 무한반복. 진짜 그러다 보니까 수학은 이런 이제 관념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지루하고 재미없고 왜 외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선생님들은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수학 또 시수가 많아요. 수학 시수 많고 한데 이 시수는 많은데 도대체 이거는 뭐 했던 것도 하고 어디에 써먹을지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정체불명. 예. 완전히 그냥 정체불명의 과목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수학이 이런 걸까? 이렇게 재미없어야 될까? 수학은요, 세상을 먼저 보여줘야 수학이거든요. 진짜 수학이라면 자연의 현상을 먼저 보여줘야 되고, 이 세상에 있는 고대의 건축물들을 먼저 보여줘야 되고, 이런 것들에서 수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이 이런 거구나. 나도 이런 거를 이 세상에서 찾아내야 되겠다. 그런 동기부여가 되게 해야 되는데, 질려버리게 하죠, 아주. 이가 갈리게, 수학하면.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외우게 하지 말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어디에 쓰는지를 알려주고 왜 적용하는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외울 사람 외워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 외운 다음에 그냥 막 문제풀이 합니다. 근데 그 문제풀이가 물론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세상의 비유를 사용해서 문제를 만들지 않았냐. 근데 그게 진짜 세상의 이슈일까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과 자연의 어떤 수학적 법칙이 있는지 이런 법칙을 쉽게 배우기 위해서는 지금 외우는 공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반대잖아요. 지금 순서가. 세상을 보고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공식을 외우고 이상한 문제풀이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인 것 같은데 세상이 아니야 사실은. 세상인 듯 세상 아닌 세상 같은 너예요. 사실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되죠. 세상을 먼저 보여주고 자연을 먼저 보여주고 공식을 접하게 하고 또 공식은 사실 안 접해도 돼요. 그 공식을 제가 발견하게 하고 찾게 하고 이게 진짜 수학인데 이렇게 해야 수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데 거꾸로 간 거죠. 세상과 자연을 보여주고 관련 지으면서 스스로 수학적 사고를 터득해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수학이라는 인식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물론 교육이 뭐 한 번에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저는 지금 어떤 이상향을 얘기한 건데 이 아이디어란 것이 늘 뭐 적용되는 거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돼요. 이 진짜 수학이 뭔지 아는 사람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 마음이에요. 제 솔직한 마음은 이 진짜 수학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언젠가는 정말 이 진짜 수학을 좀 선물해주고 싶다. 특별히 이제 공교육에서 어떤 뭐 대안학교나 사교육이나 어떤 뭐 자사고나 특목고 뭐 이런 데서는 그래도 간혹 진짜 수학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진짜 수학이 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또 전유불 뭐 이렇게 되거든. 근데 그러지 말고 의무교육과 공교육에서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의무교육과 공교육에서 이 진짜 수학을 학생들이 하는 날을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수학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수학 교육을 제대로 잘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고민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